기준금리 폭등에 캐나다 주택시장이 냉각기인 가운데 평균 주택 가격이 내년 초 두 자릿수로 하락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40년 주택시장 역사상 최대 폭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RBC 로얄은행은 캐나다 전국 평균 집값이 정점을 찍은 지난 2월과 비교해 내년 초엔 12% 넘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역사적인 가격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RBC는 특히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대도시가 침체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온주와 BC주의 거래량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45%와 38%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온주는 거래량이 41% 감소하고 가격도 15% 폭락했던 1990년대 초와 비슷한 수준일 걸로 예측됩니다. 이외에 알버타와 사스카추완주 등은 3%, 이외 지역은 5에서 8% 정도 떨어질 걸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전국의 거래량은 올해 23%, 내년엔 15% 줄어들 전망입니다. 참고로 BC주의 침체기는 1980년대 초로 당시 거래가 62% 급락하고 가격이 27% 하락했습니다. 최근의 냉각 현상은 기준금리 인상이 주 요인으로 오는 10월 기준금리가 3.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 RBC는 지금으로선 집값이 붕괴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예상했습니다. 향후 시장이 더 심각해지거나 장기 침체의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예상은 2023년 상반기쯤 주택시장 조정이 끝나고 일부 지역은 이보다 빨리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RBC는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주택시장은 2월 정점을 찍은 뒤 넉 달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구매자는 관망세로 돌아섰고 제값받기 어려워진 판매자들은 시장에 내놓은 매물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론토에선 6월에만 콘도 2,822건이 취소됐으며 이런 현상은 콘도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들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시장이 역사적인 조정기를 거치는 가운데 서민들의 생존이 달린 임대시장이 앞으로 더 빡빡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원베드룸 콘도와 투베드룸 콘도의 임대료가 이전 최고인 2019년 3분기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토론토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2분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원베드룸 콘도의 평균 임대료는 월 2,269달러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무려 20.2%가 뛰었습니다. 침실 2개인 콘도의 평균 임대료도 15.3% 오른 2,979달러에 달했습니다. 원룸 콘도도 25% 오르며 1,829달러에 달했지만 2019년 정점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런 월세 오름세가 나아지기는커녕 향후 몇 달간 더 심해질 거란 겁니다. 관망세로 돌아선 주택 구매 예정자들이 임대시장에 그대로 머무는 데다 광역 토론토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2분기에 시장에 나온 임대주택도 전년 동기간보다 무려 30%가 줄었습니다. 때문에 월세를 얻으려는 임차인 간의 경쟁이 계속 가열되면서 가격 상승 압박이 거세질 거란 분석입니다. GTA의 콘도와 아파트 평균 공실률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2분기 콘도의 평균 판매 가격은 2021년보다 12% 증가한 77만여 달러입니다. 1분기에는 16% 이상 올랐는데 연방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묻지마 화염 공격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 25일 새벽 1시 30분쯤 이스트 밴쿠버 오펜하이머 공원 인근 던리비 애비뉴에서 인도에 앉아있던 50대 여성이 괴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괴한은 생면부지인 여성에게 접근해 머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는 불을 질렀습니다. 놀란 피해 여성이 곧바로 근처에 있는 가게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30대 백인 남성으로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밴쿠버에 앞서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낮 12시 반쯤 토론토 키플링역 버스 안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젊은 여성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냈습니다. 이때 큰 화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한편 밴쿠버 경찰이 같은 날 새벽 발생한 방화 사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새벽 0시 반에서 1시 반 사이 마운트 플레젠트 컬럼비아 스트릿에서 잠이 든 남성의 물건에 누군가가 불을 냈고 다행히 피해 남성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선 오늘부터 영유아와 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는 정부 예약 웹사이트 또는 지역 의료기관, 일부 지정 가정의와 약국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보건당국이 오늘부터 접종을 개시하는 등 일부 접종기관에선 오늘부터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으며 향후 수일 안에 온주 전역에서 접종해줄 예정입니다. 영유아 이외에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중 3차 접종 6개월이 지난 면역 저하자도 오늘부터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앞서 연방당국은 모더나 영유아용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바이러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접종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산책로 두 곳에서 여성들만 골라 잇따라 성추행한 10대 소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23일 윈포드 하이츠 크레센트 인근에 위치한 이스트 덤벨리 트레일에서 산책 중인 52세 여성을 성추행한 뒤에 달아났고 하루 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엔 윈포드 드라이브와 슬론 에비뉴에서 54세 여성에게 물을 달라며 접근한 뒤 성추행하곤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보다 앞서 8일 오후 5시엔 벌치 마운틴 로드에 있는 가티노 하이드로 코리도 트레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에게 접근해 유사 범죄를 저질렀고 하루 전 오후 5시 반에도 이곳에서 달리기를 하던 여성을 막아선 뒤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이라며 마른 체형에 키는 165cm인 용의자는 갈색 또는 금발의 짧은 머리에 당시 빨간색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 독특한 군복 무늬의 백팩을 메고 어두운색 산악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애완견 공원에 유해물질을 뿌리고 벌판에 선 비둘기들이 떼지어 이상 증세를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타리오주 에토비코 던다스와 블루스틱 근처에 있는 서머랜드 테라스 지역 애완견 공원에서 누군가가 뿌린 것으로 추정되는 분말 가루로 인해 이곳을 다녀간 애완견 여러 마리가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견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공원에서 수상한 물질을 뿌린 사람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놀스요, 베털스트와 스트레스 에비뉴 지역에선 비둘기 등 수십여 마리의 새가 죽거나 경련을 일으켜 센터로 이동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새들의 독극물 여부를 검사하고 현장에 있던 빈 쟁반과 물그릇을 조사 중인 당국은 새들이 독극물을 먹게 되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날개가 떨리고 출혈을 보이기도 한다며 이를 보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스마트폰 문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시 당국을 사칭해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으나 아래 링크를 클릭해 납부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사기로 문자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거나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한 당국은 첨부된 파일이나 링크를 열어보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가 2년 전 금지한 1,500여 종의 금지 총기류 반환 프로그램과 관련해 각 총기류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총기 소유주가 공정한 보상을 받는 동시에 위험한 총기류를 지역사회에서 걷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되면서 악마의 무기로 알려진 AR-15 소총에 대한 보상금은 1,337달러, 스위스 암스 SG-550은 6,209달러 등을 보상해 줄 예정입니다. 당국은 다음 달 28일까지 보상금과 관련해 총기 소지자가 관련 기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상 모델과 세부 프로그램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